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진일 수석 에디터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첫 소식부터 좀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먼저 관련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제 오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은 성명을 내고 숨진 교사는 1학년 담임으로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됐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예, 네. 뭐 어제 이제 발견이 된 거고 그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제 발표가 된 거고 이제 예. 사건 자체는 18일 날 일어난 거죠.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이 학교 이름이 이제 이미 다 이제 언론에 다 나왔어요.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라는 곳이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이제 20대 젊은 여성 이제 교사였던 건데 이제 굉장히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동료 교수에 따르면 이제 최근에 학생들끼리 조금 이제 분쟁 뭐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학생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학생을 돌아가지고 뒤에 학생의 이마를 이제 연필로 긁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면서 교무실에 찾아왔고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도 힘든 내색을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교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다들 동료 교사들도 좀 많이 놀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는데 이 해당 학부모의 아버지자 뭐 학생의 할아버지 예. 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삼선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커뮤니티에 인터넷상에 돌면서 누구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지목이 됐어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루머가 좀 많이 돌았고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도 아예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한기호 의원이 밝혔는데요. 그 해당 서희초등학교에는 거기에 다니는 손자 손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뭐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교에서도 이 정치인과 관련된 것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사실은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학교 측에서도 공식 입장문을 오늘 오전에 냈는데 일단 숨진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 담당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제 학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썰들, 루머나 뭐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학교 폭력 담당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이스라고 이제 그 네, 학교 시스템. 네, 예, 입력 담당 그 뭐라고 해, 뭐 하여간 입력하는 거 그 시스템을 이제 담당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담임을 맡은 것도 본인이 자원해서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학교 폭력 신고 사안도 없었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뭐 문제를 이제 제기했다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뭐 이제 그 이게 가정통신문으로도 한번 나가고 학교의 입장문으로도 나갔는데 그 가정통신문하고 입장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째는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에 지원 아래 다음 날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나간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뒤에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거 이거는 빨리 이제 조기 수습됐다라고 하는 건데 네. 입장문에서 공식 입장문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빠졌어요. 뭐 이게 뭐 핵심적인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뭐 또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학교가 뭐 이런 추측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사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여성 교사여서 본인의 희망대로 뭐 1학년 담임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희망일까라는 데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학교 예. 측이 이제 숨진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보니까 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이제 있는 뭐 쪽지들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근조한이 쭉 둘러싸 있고
이런 쪽지들이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런 화환들이 꽃다발과 화환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걸 보면 사실 최근에 교권 침해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범카이브님이 교권이 제대로 추락한 것 같네요 하셨고, 권희님이 저도 그 뉴스 봤지만 명복을 빕니다. 하셨고, 대동세상님이 교사 사망 확실한 진상 사인 꼭 밝혀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이제 할지는 진상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최근에 보면 교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뭐 내용을 보면 막 아니 이런 일이 진짜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맞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네네. 저희는 좀 강목으로 이제 뭐 정신 수양 이러면서 뭐 얼차려도 많이 받고 예, 맞기도 예.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럼요. 어떤 이런 일이 이제 교사들한테 발생할 수 있지 하는 건데, 이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건데, 제자한테 선생님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6학년 담임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노 조절 문제로 하루에 이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라고 이 학생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에 이제 뭐 하다가 말을 안 듣니까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잘 안 해주니까 이제 뭐 폭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더 폭행이 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20대, 30대를 쉴 새 없이 때리고 바닥에 매다 꽂고 발로 밟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제 제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지금 학교에 지금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교사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가 장래 희망이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이 학생의 학부모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학부모들은 지금 이 교사가 자기 아이만 이제 경계성 지능에 이제 해당되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만 지금 차별을 해서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뭐 그 차별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이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그 교사는 이 학생을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다른 교사분들이 탄원서 1,800장을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교권을 지켜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탄원서 1,800장 제출했고요. 이제 서울 교사노조는 사건 20일 뒤에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교육지원청도 교사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대책 마련을 지금 촉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도 심각했고, 저희도 그게 절대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 이제는 아이들이 교사한테 그런다는, 이 학생도 6학년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덩치가 컸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몸집도 있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몇 달 전에 고3 학생이 교원평가 작성했는데 왜 성희롱성 발언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종 지역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여기에서 뭐가 신체 부위가 뭐 엄청 크더라. 뭐 다른 교사에게는 뭐 기쁨조나 해라 뭐 이런 식의 거를 이제 교원 평가에 작성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제 퇴학 처분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부는 이제 이 교원 평가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경고 문구를 게재하고 질문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교원 평가 자체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평가된다기보다는 이게 악성 민원에 뭐 이런 걸로 좀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 목소리가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평가제도라는 게 제대로 활용되려면 평가를 해서 개선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두루뭉실한 평가만 돼 있으니까 민원 제기의 창구로 된다거나 해당 교사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창구가 됐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해당 교사가 교직을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로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종시 교육청이 감사실이 이제 와가지고 이 교사를 조사를 했는데, 너 전교조 소속이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전교조 소속인 게 무슨 아니 이 그러니까요. 사안에서. 이건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뭐 이제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를 하려는 거냐. 그럼 너 좌파야? 뭐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로나 이거 의도가 뭐야 너? 그리고 어떤 언론사와 접촉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A 교사한테 또 이제 이 교사한테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 이런 아니, 것들을 이제 공개한 자신이 것이. 교원 평가에서 이런 걸 받았다는 걸 얘기한 것 때문에 비밀 유지가 안 됐다, 이렇게 품위 손상을 했다. 예. 그리고 너무 뭔가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를 그러면 해줘야죠. 학생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교사도 당연히 교육부나 교육청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겁박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입 벌리지 마라 이런 식의 경고를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다 같이 조금 좀 보호를 어떻게 학생도 보호하고 교사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강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느 시선에서 보면 가해자 피해자로 보면 어느 쪽이 가해자면 가해자가 뭔가 필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시선에서 봐야지 그냥 무조건 교권, 인권, 학생 인권 이런 식으로 학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계속 도는 것 같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어제도 잠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렸더니 해병대원 어젯밤에 발견이 됐죠. 숨진 채. 네, 네. 정말 이것도 안타까운데 어제 이제 밤 11시 8분쯤에 내성천의 고평대교 하루 400m 우측 지점에서 이제 이 일병이 발견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네. 실종 14시간 만이죠. 이제 드론으로 이제 확인을 하다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 헬기에 실려서 오늘 이제 0시 45분쯤에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부대는 전체적으로 다 침통한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어쨌든 도보 수색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보호 장비가 없었다는 게 좀 너무 안일한 판단 아니었냐라는 게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얘기해요. 여기는 지금 모래강이라는 거예요. 모래강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게 뭐 이게 단단하거나 이게 꺼지는군요.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제 이게 유속이 빠르면은 이렇게 침하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모래 같은 쓸려 나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한 3m가 푹 빠지는 거 이런 강이었다라는 네네. 건데 지역 주민들은 이미 저거 보면서 아니 왜 저기서 지금 강에 들어가 가지고 저거 하고 있지 위험하게 이미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강인지 일단은 이 해병대 부장 그러니까 중대장이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 이게 문제고 최소한 장비는 갖춰주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이하게 뭐든지 뭐 해병대 정신으로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런 이런 거는. 안전 장비는 다 갖추고 예. 가야 되는 거고 보니까 유속이 너무 빨라서 장갑차도 다시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에 장갑차가 들어가서 이제 물속을 좀 이렇게 뭔가를 이제 탐지하려고 했는데 너무 빠르니까 장갑차도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손잡고 일렬로 쭉 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장갑차가 쓸려 나갈 정도면 사람도 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일각에서는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조금 이렇게 너무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난복구에 우리 해병대가 나섭니다라고 이제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병들의 안전도 잘 좀 유념해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은 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이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예.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전까지 상황은 쌍방울 측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이거는 경기도의 요청으로 보낸 거다.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300만 네.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사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정지 작업을 한 거다라는 거고 이완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접촉을 했던 이화영 경제부지사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걸 사실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어제 재판 과정 공판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쌍방울 측이 이거 300만 달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상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화영 지사. 그런데 진술이 이제 번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번복이 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진술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 적용하는데 결정적인 진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검찰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이를테면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되면 이제 성립한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쌍방울이 북한한테 준 건데 네. 이득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하노이 그 북한하고 미국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남북 관계가 그리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가서 이거를 물꼬를 트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원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해내면은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니까 이거를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이제 본 겁니다. 근데 검찰이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 측과의 경협 합의서를 쌍방울이 맺었는데 이거는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건에 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재명이 알았느냐 이거를 사전에 알았느냐 알았다 몰랐다. 보고를 받았느냐 이거를 묵인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적인 고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이거를 진술을 함으로써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제3자 뇌물죄로 이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빠르면 이달 말 뭐 늦어도 아니면은 다음 달 초쯤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소환 조사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다시 겨누고 있다. 이 대표를. 근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예. 진술을 왜 이 시점에서 번복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추론들이 네.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뭐 반드시 연결되진 않아도 정진상 뭐 정무조정실장, 네. 뭐 김용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뭐 이화영 이제 경제부지사들이 있는데 이게 정진상 김용과 이화영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과 동고동락을 해가지고 그 중앙정치까지 온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에 따르면은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시각이. 근데 이화영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04년에 국회의원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해찬계로 분류가 되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았던 거지 이게 뭐 거칠게 얘기하면은 꼬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로 묶이기엔 좀 결이 다른 분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진상 김용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고 뭐 이를테면 이화영은 이제 이게 본인한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입을 열었다라는 게 그런 해설들이 하나가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입을 열거나 조금 뭐 아닌 것도 지금 지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설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예.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 내용이 남편이 검찰로부터 군사 시절 정기 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탄원서는 이제 보통 법원에 제출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법원에도 제출을 하고 그거를 민주당 쪽에도 이제 제출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이 아니면 공개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10개월 동안 감옥 독방에 있으면서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 독재 시대 정기 고문만큼 무섭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뉘앙스가 이런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이화영 지사가 입을 뭐 벌렸거나 아니면은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조금 검찰의 강압 수사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네. 수원지검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가족도 한 50차례 만났고 변호인 접견도 100번 이상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뭐 가둬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고 독방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입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구치소나 뭐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저기 법무부가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네. 크게 보면은 이제 한 가족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검찰이 독방으로 보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이 형사재판 자료가 검찰이 유출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근택 변호사가 소환된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에 이제 본인의 SNS에 가짜 뉴스 생산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일부를 찍어가지고 이제 내용을 올렸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유출이 된 거냐라고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거를 참고하라고 추정키로는 참고하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 줬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유출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원과 검찰에서는 강한 유감 그리고 경고도 했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이제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 혐의를 가지고 이제 현근택 변호사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요 내용 잠깐만 볼게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제 또 이게 언제 때 얘기지? 그럴 정도로 살짝 좀 지나간 느낌이 있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속속 또 나오고 있어요. 예.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 보니까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김건희 여사 오빠 회사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기소가 된 양평구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고속도로 변경안도 제시했더라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양평공흥지구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특혜를 줬다라는 게 이를테면은 이 서류가 이제 그 회사 이름이 ESIND라는데 이게 이제 장모 최은순 씨가 만들었고 이제 그 지금은 김건희 여사 오빠가 이제 대표로 있는 건데 네. 이게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면적을 변경을 신청을 이제 하는데 이게 약간 특혜성으로 이제 그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담당해준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그러니까 네. 강상면으로 가는 이 안에 변경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국장으로 또 승진을 했어요. 원포인트 기소가 승진을 또 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인사가 난 것도 아니고 혼자만 승진을 했었다. 전진성 군수가 새로 부임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준 사람을 다시 중용을 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까지 변경까지 지금 추진한 거 아니냐 이제 이 기사의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승진을 한다? 이거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거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 무죄가 밝혀지고 뭐 승진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